모 교수님이 다른 예. 토론회에 가셔서 생애소득에 대한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생애소득이라는 개념은 아직 학문적으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연구 방법이라든지 또 비교 대상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학자들 간에도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할 때 이 생애소득 개념은 정책 판단을 할 때 직접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나 이게 참고 지표에 불과하다. 그렇게 예.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해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 그 공무원의 연금과 이제 국민연금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 두 개의 제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그 부담 대비 급여의 그 비율인 그 수익비를 가지고 되게 비교를 하는데 예.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한 4배에서 4배 반 정도, 4에서 4.5배 정도로 지금 돼 있고 국민연금은 지금 2배에서 2.2배 이런 정도로 좀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예. 그 공무원연금 속에는 퇴직금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또 과거 그 낮은 보수에 대한 어떤 공로 보상적 성격이라든지 후불임금적 성격이 포함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다소 좀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의 지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어떤 국민의 정서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반론도 있습니다. 뭐냐면 두 분께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월 소득이 한 17% 정도를 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보험료로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절반씩 공무원 본인하고 국가하고 네. 8.5%씩 나누는 거겠죠. 근데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평균 한 4.5% 개인별로 보면 9%. 아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또 저 4.5% 네, 내니까요. 합쳐서 9%가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평소에 봉급받으면서 많이 내니까 그만큼 또 제가 아까 뭐 300만 원 예를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많이 받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적게 내는 건 그만큼 또 적게 받는 것인가 이게 저기 비교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320만 원에 대해서는 예.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두 교수님들이 2004년도 공무원 평균 보수월회가 3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건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아마. 저희들은 그 밑에 지금 이 보도자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94년도에 전체 공무원 평균 보수월회가 97만 6천 원이라고 이건 행정자치부, 저희가 내놓은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놓았습니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 추계를 내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걸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 공무원 체계도 이게 2개 분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나누면은 사무관 이상, 5급 이상, 5급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 5급 이하에 있는 분들, 저 같은 사람, 제가 6급입니다만은 6급이나 7급, 8급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작년도에 9급 공채, 대졸이 9급 공채 들어왔는데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1,88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물론 뭐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방안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제도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덮어둔 채 예. 전체적으로 공무원 대 국민으로만 여론을 몰아가니까 실질적으로 좀 아쉽다. 예. 좀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교수님. 네,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는 물론 연금 급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의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 연금이 내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그 비율이 국민연금보다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예. 점에서 이제 부분적인 또 형평성의 논란이 생기는 것이고 예, 바로 그 이번 부분이 개선안에는 그동안 봉급이 적기 때문에 그건 보완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무원의 보수 수준도 상당 부분 현실화가 많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개선안에서 조정을 해서 국민연금과
뭐 같지는 않지만은 예.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 나가자 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된 공무원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금제도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능하면 연금제도를 국민연금, 국민들의 일반 수준과 비슷하게 맞춰줌으로써 그 공공과 민간 간의 인력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평성이 많이 개선된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자, 이 문제는 이론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국민연금법하고 공무원연금법은 법 체계가 다릅니다. 체계 자체가. 그래서 연계 시스템을 가져서 예, 그래서 새로 이제 도입을 그 하는 법을 거죠. 합히기 전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자꾸 그런 말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현실 내에서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오면은 현장과의 괴리감을 제일 좁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현장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떤 정책이 얼마만큼 현장과 떨어져 있는데 그 정책을 현장과의 괴리감을 좁혀서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말씀한 데 보면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연금 개정 추진에 있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의 노후 생활을 저하시키는데 국민을 참여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해놓고 따라와라. 이런 식의 개정은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절차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좀 마무리할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민논객이 또 그 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좀 듣고 마저 일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박찬우 그 정책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공무원 연금 같은 그 공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그 소득 재분배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재정 고갈 문제도 연결돼 있고 지금 논의되는 것도 연결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 늘상 문제가 되는 것은 평균치를 잡아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공직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급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서도 급여가 연금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연금 자체가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그 가입자들의 개인 소득에 따른 연금 산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일정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 소득과 더불어 가입자 평균 소득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 세대별 내지는 그 가입자별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 간에 있어서의 소득 그 평균들이 연금 지급액에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재정 고갈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정 고갈의 주범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공직 기간에도 고급여를 받았고 퇴직한 이후에도 고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게 민영보험사의 연금처럼 지금 공적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득 재분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금으로서 그 아주 부유한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소득을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이전하는 그런 기능을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질적인 그런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입니다. 외국의 제도를 봐도 특수직역연금 내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설계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제도와 민간의 근로자의 그 제도가 또 일치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제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공무원법에 의해서 특별 권력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또 노동 3권도 제약이 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의무들이 있는데 이런 의무와 책임을 전부 걷어낼 수 있을 때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의 그 지위를 동등하게 맞출 수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예.
일부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나오신 분들께 한 말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공방을 이미 펼치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무원 연금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견들은 많이 있고요. 그럼 오늘 나와주신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대안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신 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6조 2천억 거기에 대해서는 액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6조 2천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라도 정부에서 도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즉 지금 당장 개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지금 보면은 IMF도 지나갔고 예, 경제도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IMF 당시에 구조조정을 했던 회사들은 그때 당시에 퇴출하신 분들을 다 재고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죠. 예. 거의 이렇게 된 그런 일부 회사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부가 그동안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공무원연금 기금을 갖다 사용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분담 같이 하고 사용하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좀 재정이 나아졌으면은 그걸 내놓고 일단 내야지 않겠습니까? 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넣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는 정부 보전권 없이도 공무원연금이 재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자발적으로.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 이렇게 뭐 굳이 금년 5월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5월에 KDI에다가 과업지 시설을 줘서 용역을 줬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가지고 벌써 시안이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분야를 지표를 분석해서 나와서 지금 개정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가는데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시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번에 마련하실 때 시안 마련하실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진 않으셨죠? 네, 참여하셨습니다. 아, 하셨나요? 네, 다 참여하셨고요. 근데 참여 안 하셨다고 또 주장을 하시죠. 대표성에 대한 문제. 아니,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물론 공무원은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네.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약 한 200여 명 정도 가지고 있는 단체 예. 대표가 참여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요, 네. 여기에 비판적인 전문가들 얘기는 또 뭐냐면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공무원 위주로 돌아갔다. 그래서 개혁 시안이 개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또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또 공무원 중에 하나 대표로 참여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 행정자치부의 업무 아닙니까? 그 산하에 있는 직장협의회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안을 제시했고 예. 그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밀실에서 너무나 밀폐된 장소에서 오픈시키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이라도 좀 내주면 좀 좋겠다. 설명 예, 좀 드리겠습니다. 저 박찬호 정책관님 설명만 듣고요. 네. 1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 그 말씀하세요. 위원회는 이제 학계가 7명, 언론이 2명, 시민단체가 2명, 공무원 단체가 2명, 연금수급자가 1명,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회의를 한 30여 차례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공개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공개가 아니고 논의 과정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과 그 논의의 그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다소의 그 보안을 유지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누가 참여했는지도 다 공개를 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 정도 그 노동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를 했고요. 예. 이제 그 단계에서 그 직장협의회와 서울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아니고요. 서울시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3,500명을 이끌고 있는 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표격 형성을 하고 있는. 근데 약 한 200명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참여시켰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부분을 그 내용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국장님. 그 그런 내용은 부분을 위원회 그 시안일 따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안을 공무원 단체로 해서 집어치지 광범위한 말고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잠깐만요. 차라리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을 참여시켰다고 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그러면, 하시고 예. 공무원 단체가 참여했다고는 하지 말으셔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표격이 참여해야지 왜 그렇게 참여시켜놓고 이게 사실 국민이 보면 공무원 단체가 참여한지 압니까?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안을 놓고 얘기할 때는 공무원 노조하고도 얘기하실 건가요? 하실 거죠? 물론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이나 연금 수급자와 같은 그 이해 관계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학계나 언론, 시민단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알겠습니다. 중의를 모아서
그 정부의 개혁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시간도 좀 관리해야 되니까요. 또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 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길 좀 바라고요. 두 분 남아 계시고 두 분만 이제 자리를 좀 바꾸실 텐데 1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위원회에서 만든 시안을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2부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공무원연금 제도를 하층 체제로 재구조화하는 데 있다. 기존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준하도록 연금 수준을 조정하되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고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저축 계정을 신설해 민간의 퇴직연금 보험에 대응하도록 했다. 개혁 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과세소득의 65%인 공무원연금 보수를 오는 2028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리고 연금보험료 부담액은 오는 2018년까지 기존 공무원의 경우 5.525%에서 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연금 지급률도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 임금으로 바꾸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며 연금액 조정 방법은 기존의 소비자 물가 변동과 보수 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시키던 것을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 반영시키기로 했다. 반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 기간은 기존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예, 2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토론에서 수고해 주실 분들은 1부에서 이미 이 토론에 임하셨던 박찬우 정책관 그리고 김원식 교수께서는 그대로 나와 계시고요. 맞은편에 새롭게 나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께서는 사실은 그 이번 연금 개혁 시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게 좀 복잡해가지고 다는 소개해드릴 수 없었고요.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요 내용을 볼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개혁이다 이런 또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수 교수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실지요? 지금 우선 용어가 처음 일부에서도 용어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개혁이라고 볼 것이냐 개선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거에 대한 그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예. 그 발전위원회가 만든 건 개혁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정말 장기적인 재정의 적자와 그 적자액이 너무 크게 늘어난다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해결이 됐느냐라고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게 우선 근본적인 이제 그 문제의 출발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그 오래 근무한 공무원과 이제 앞으로 들어올 그런 신임 공무원들 사이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신임 공무원들이 훨씬 더 손해를 본다 이런 그렇죠. 측면인가요? 예. 그다음에 또 그 국민과 이제 공무원과의 불만, 그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볼 때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대한 불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해소가 됐는가? 예. 이런 것에서 볼 때, 이런 것이 전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이질 않는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그냥 어떤 개선 수준에서 뭔가를 노력했던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거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는 6조 2천억 원이 정부가 안 내서 그 돈을 내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지금 당장 그 액수가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작다, 크다 보다는 당장 2008년에 3조 5천억이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된다. 분담금은 조금 낮습니까? 보전금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예. 이게 보전금을 계속 가다 보면 2020년 정도엔 14조 정도가 매년 이제 나가는 돈이 그냥 이 상태대로 가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2030년에 한 30조가 나가야 되고 2040년에 한 40조가 나가야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은 결과가 그럼 개선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했더니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2030년이나 2040년 수준까지는 오히려 좀 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 아까 김원식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시안은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시안인데 지금 그 김진수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정도로 정리하고 반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숫자를 2030년 정도까지 그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큰 폭 없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존에 정부가 그 기득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한 연금을 계속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퇴직한 분들에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또 조금 더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의 연금을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급격한 감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2030년 후에는 이제 그 연금 재정 보존금이 계속 줄어들어서 2070년도 정도 되면은 3분의 1 수준으로 보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위원회 건의안을 저희가 좀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 추계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회 재정 추계에 의하면은 연금 재정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향후 20년간 약 28조가 절감이 되고요. 207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계를 한 액수는 약 1129조가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는 연금 재정만 추계를 하면서 이 공무원연금 추계할 때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추계를 해서 상대적으로 연금 재정 개선 효과가 간과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정부 부담이 한 10% 정도 줄어들다가 2019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에 한 19조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19조 정도가 증가되는데 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 공직에서 그때 대량으로 퇴직을 합니다. 퇴직률이 통상은 한 3% 정도 되는데 그 시기에는 4%에서 한 4.6%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 퇴직금을 새로 설계를 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그 지출은 일시에 지출이 되는 반면에 연금 재정 개선 효과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재정 추계상으로는 2070년까지 약 440조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재정 추계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그 숫자 것입니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복잡한데요. 하지 말고 지금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그럼 해결했다고 보느냐라고 거꾸로 질문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정말 재정 추계를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 설명한 거에 빠진 거 중에 그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일반 생활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사실 공무원들이 그건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새로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게 그 선진국의 통계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장기 추계나를 쭉 보면은 그게 생각보다 액수가 큽니다. 이게 전체 노령연금 지급하는 거의 10% 정도가 되면은 대개 그 앞으로 이거에 계산하는 거에 10%가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건 재정 추계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갖고 맞네 틀리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가 제가 좀 우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고. 김원식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개혁안은 사실은 완전히 그 보험 수리학적으로 그 수입과 지출을 균형화시키는 그러한 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뭐 굉장히 불만스러우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료 부담이 약 한 1.5배 정도 늘어나고요. 또 향후에 연금 조정되는 금액에 있어서도 임금 상승률 대신에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서 움직이도록 돼 있고 뭐 이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희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은 제가 다른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공무원 연금 그리고 퇴직 연금 그다음에 저축 개정 해서 세 가지의 바스켓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공무원 연금 자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그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 공무원들이 노후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데 좀 더 큰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냥 그 쉽게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이런 이견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건 김원식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급작스러운 어떤 그 변화가
특히 이제 퇴직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라는 것이 지금 일단 뭐 적용은 해놨지만 사실은 지금의 공무원들이 다 이제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갈이 되는 그러니까 세대 간 교체가 되는 그런 시점이 아까 말씀하실 때 2030년 정도 네, 된다고 하셨잖아요. 2030년 내지 35년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을 앞으로도 한 3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의 수혜를 확대하는 규정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정부 재정이 결코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줄어든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개혁 시한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개선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건 좀 상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런 거 하니? 공무원들은 항상 그 퇴직금이 없다고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었고요. 예.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더 많이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신들이 비공상, 그러니까 공적에 관련되지 않은 그 유족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의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서로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제도를 완전히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는 우리가 향후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영하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말씀하셨듯이 재정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재정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을 합한 급여의 차이는 1.5배 정도 납니다. 그런데 1.5배 나는 것을 갖다가 몇 년 만에 격차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인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은 그 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공무원 연금의 제도 개선에 있어서 기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특히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도 급여를 계산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20년 근무한 공무원 같은 경우 3.7%밖에 감소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체적으로 신규 공무원이 이번에 국민연금과 그 틀을 같이 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만큼 깎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실 내용을 보면 신규 공무원조차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제도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 사식만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연금 제도에 남은 부분에서 급여 수준이 20% 이상 높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그 제도 개선 효과가 상당히 너무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이 재정개혁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금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의 채무를 갖다가 넘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이 가지고 있는 연금 부채가 1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0조 원을 갚을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금개혁은 그 연금개혁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부채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150조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연금개혁 내용에 보면은 여전히 부채를 갖다가 계속 증가시키는, 그리고 그 부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적자 보존은 계속 2070년을 가더라도 적자 보존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특히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로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연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현재 공무원에게 필요한 퇴직금은 미리 보험료를 적립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정부는 민간 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금개혁에 있어서 퇴직금 제도를 갖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안 만들고 연금보험료 부담도 사전에 적립하지 않고 퇴직할 때 지급함으로 해서 사실은 2030년경에 있어서 급여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 이유도 바로 퇴직연금 형태로 사전 적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연금제도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 적립인데 여전히 사후 적립 부가방식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어느 분께서 제가 좀 말씀해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저 시민농객도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재직 공무원의 이제 부담이 이제 급여가 이제 적게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재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여금이 지금 8.5%에서 13.1%까지 증가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 기준으로는 5.525%에서 8.5%까지 54%가 10년 동안에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 이후 시점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일단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공무원 중에서 1년차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체 급여가 20%가 줄어듭니다. 신규 공무원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31%가 줄어드는 반면에 그 부담률도 재직 공무원의 한 75%에서 81% 수준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수익 구조 면에서는 공평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마무리만 잠깐 좀 예, 해주시죠. 근데 예. 간단하게 서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하셔서 그렇습니다. 소득 재분배 문제 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소득 재분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퇴직금 적립에 대한 문제는 사실 퇴직금 적립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퇴직률이 3%에서 4%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을 보면은 현가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면 되는데 매년 비슷한 사람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재정으로 그걸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퇴직수당 같은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한 2배 정도만 부담하면은 퇴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세대에 크게 전가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정리 좀 사전 해주시죠. 적립을 하는 제도로 가는 경우에 오히려 지급연금과 같은 어떤 장기적인 그 미적립 문제를 또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예. 앞으로 좀 전문가 사이에서 있었으면 자, 좋겠습니다. 김진수 교수님께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냐면 예. 퇴직금이 늘었지 않습니까? 라고 바로 또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기준도 옛날에 과거에 그 기본급에서 전체 봉급으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래서 공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예. 왜냐하면 현재 연금 수급자를 줄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공무원 쪽이나 어떤 그러한 것의 전문적인 지식에서 다른 나라의 개혁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그냥 방어적으로 그냥 뭐 일부에서 방어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편안하게 서로 얘기를 해야지 혹시라도 오늘 끝에 조금이라도 뭔가 가능성을 찾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전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혁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세계에서 연금을 감히 개혁하겠다는 나라들이 그 정권이 겁이 없다라는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되겠느냐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걸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정도 가지고서는 실제 전체 기본적으로가 나왔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걱정인 게 아까 이제 그럼 국가가 얼마만큼 부담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 부분에서 아까 조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30조, 40조도 다른 나라도 다 내는데 우리는 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좀 나쁜 버릇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기왕에 이제 뒤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회보험이 자기네들이 주장에 필요한 선진국의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실제 공무원이 정말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은 나라도 있고 또 아예 공무원 연금 제도를 없앤 나라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그거 없이 그냥 간 나라도 있고 굉장히 낮은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보기를 굉장히 부담이 많이 하는 나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공무원에 대해서 훨씬 더 국가가 많이 부담한다면 그 나라는 공무원에게 더 특권 계층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전체 인건비 비용에서 정말 봉급이 낮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이냐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부담을 하는 게 당위성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같이 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겠다. 그 부분은 아마 공무원 노조에서 나오신 분하고는 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진호 총장께서 잠깐 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연금 재정축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에서 정책건의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 재정 추계는 불변 가격을 놓고 재정 추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는 8,452억 원이 2006년도에 정부보존금이 된다고 그랬고요. 예, 예. 연금관리공단에서는 6,700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53% 이상은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고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아주 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가지고 공무원이 뭐 큰 특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예. 이걸 분명히 바로 잡습니다. 분명히 추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 예. 다시 그건 말씀을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 계속 그 드리겠습니다. 반복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저 시민농객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시민농객입니다. 김원식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2003년도에 철도청 공사화가 되면서 특례 조항으로 20년 미만 재직자들에게 수권을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지금의 공무원 연금 제도는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분들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해서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을 입게 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미만 퇴직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성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 개혁 시안을 구성할 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혹시 고려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권이 발생되는 시기를 20년으로 기존에 20년이었던 것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년만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그 순수 연금 간의 그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호 그 연금 간 뭐 계약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연계 조정 방법을 통해서 예. 앞으로는 쉽게 해결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 10년으로 줄인 건 시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 30% 정도가 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아마 차후에 그 조정하는 방법을 아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걸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와주신 두 분의 교수님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현재 연금 개혁이 기본적인 틀은 선진화 틀을 갖다가 잡았지만 예. 실제 내용상으로 있어서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그 구조로 봤을 때 아까 퇴직연금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미래 정부가 부담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현재 공무원에게 퇴직금 나가야 될 부분은 현재 정부가 책임을 져야 미래 정부가 책임을 안 지는 것이고 예. 이것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퇴직기시금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퇴직연금으로 만들어야 그 퇴직연금의 부담을 갖다가 퇴직금의 부담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명을 좀 네.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제 그 1년 근무하게 되면은 1개월치의 퇴직금 채무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개혁 시한은 30년 근무하면 30년 동안 살아났다가 퇴직 시점에 돈을 그 정부가 그 30년치를 다 부담하는 그런 행태를 돼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은 미래 정부나 미래 국민한테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현재 1년을 근무하시면 그 근무에 대해서 미리 돈을 적립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야 퇴직할 때 그 30년치를 모아서 그 퇴직할 때 모아줘야 미래 정부가 부담이 없고 미래 국민이 부담이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것이 예, 첫 예.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건 다시 말해서 예.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퇴직 수당을 퇴직금 개념으로 바꾼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게 돼 있고 기존 공무원에 대해 유리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개혁 이후 시점에 있어서 급여 산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존 공무원은 일반 그 국민보다도 훨씬 높은 급여를 갖다 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득권에 대해서는 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지 보존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추가 가입 기간은 신규 공무원하고 그
기존 공무원이 같아져야 됩니다. 추가 가입 기간은. 왜 여기서 추가 하면은 가입 기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공무원연금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2008년 이후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신규 공무원이나 기존 공무원이나 같은 급여 산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도로 하면 2007년 12월 달에 임용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급여 감소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2008년 1월 달에 그 임용된 공무원은 31%의 급여율 감소를 보입니다. 한 달 딱 차이로요? 한 달 차이로. 예, 예. 이런 식의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존 공무원에게 10%포인트만큼 혜택을 더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연금 수급자도 조금의 부담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급여 산정 기준에 있어서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실질 가치를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의하면.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에다가 임금 상승률 부분도 같이 가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2000년에 이미 연금 개혁을 했던 것인데 2003년도에 그 공무원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서 또 뒤집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 개혁에는 그 물가 상승률로 일반 국민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왜 기득권인데 왜 그걸 갖다 해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의 평균 연금 수준이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평균 연금 수준은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20만 원 시작은 20만 원이고 170만 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은 연금을 갖다가 실질 가치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에다가 임금 상승률까지 합해서 보존을 시켜주고 예. 일반 국민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물가 상승률만 보존시킨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이해할 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네. 공무원 노조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계속 나오는 얘기였습니다만은 그거는 어차피 봉급에서도 뭡니까 공무원연금으로 뛰어가는 것도 많고 네.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봉급 수준이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봉급 수준이 낮다는 것도 예, 예. 지금 현재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현재 공무원의 평균 그 임금은 한 32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예. 물론 생산성 같은 걸 감안하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지금 작년까지의 일반 그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일반 그 국민의 100인 이상 사업장 기조의 임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91.8%까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95%까지 높아졌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예, 예. 그럼 91.8%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는 공무원 급여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같이 예. 60%, 70% 수준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일반 국민과 상당히 근접한 상태고 따라서 과거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작았기 때문에 예. 그 높은 급여를 보장하고 그 기득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임금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연금 수준도 이제 일반 국민과 보조를 맞출 때가 됐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 교수로부터 마저 듣고 예. 그러시죠. 저기 얘기하실 때 공무원은 부담이 높은데 국민연금은 낮지 않냐. 예. 근데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처음에 일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960년에 공무원연금 시작할 때 2.3, 2.3으로 시작했거든요. 예. 한동안을. 그래서 2.3, 그다음에 3.5, 그러니까 70년까지 3.5, 3.5, 7%였고, 그래서 사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낮게 시작해서 갔던 거라서 예. 그게 지금 동시대에 같이 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아마 저도 얘기하는 거나 그 개선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딱 이거이다. 그래서 이건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예, 좋을지도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오늘 공무원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조금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자르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걸 국민들이 생계비도 안 되게 막 자르자라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현재 현직에 있으시다가 산하 기관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받던 원래 공무원 때 받던 돈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받으면서 예.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뭐 무슨 모 로펌에서는 10억을 받는
분도 계시고 예. 초봉이 월급이 3천만 원이 넘는 분도 실제는 그분들이 50%의 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적자 부분을 우리 국민보로 내라라고 하면 국민들은 싫어할 겁니다. 당연히. 예. 이런 문제가 우선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근데 이거는 2000년에 국민이 그것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굉장히 솜방망이 같이 고쳐놨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액수가 절대액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됐을 때 300만 원이다 이런 게 넘는다면은 예. 적어도 그분이 생활하는 수준에서 너무 넘어가는 것까지는 상한선을 두자. 예. 그래서 어느 상한선을 둬서 그 상한선에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감액을 하자. 암만 예. 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예.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공무원 연금이 조금 제도적으로 60년에 만들어서 손을 놔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금 모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무상으로 장애를 받아서 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는 돈 한 푼 안 주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장애연금도 주고 퇴직연금도 줘버립니다. 예. 이래서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제도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적어도 공무원 연금에선 이렇게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 정도에 대한 건 정말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김진수 교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 성격을 조금 가미하는 예를 들면 뭐 퇴직하고도 높은 뭐 산하기관이다 아니면 뭐 관련 업체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뭐랄까요, 그 연금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좀 줘야 된다라는 네. 부분하고, 액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상한선 투자라는 정도, 그리고 중복급여를 제하자라는 것만 가지고는 개혁이라고 볼 수는 또 없지 않나요? 그 뜻은 뭐냐면 예. 지금 그 정도에서 출발을 하면은 예. 적어도 일종의 공무원과 국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면은 예. 적어도 이 정도의 서로 간의 신뢰라면은 국민도 공무원 연금을 깎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들은 기득권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고. 아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 그렇게 출발하자라는 말씀이셨고, 아까 김영하 교수께서 몇 가지 퇴직금의 적립 문제라든가 그 이외에 그 연금 수급자도 이제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제도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지금 연금을 수급하면서 산하기관이나 일반 경제활동을 하는 분은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분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예.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제도 정비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공로에서 나오신 김용화, 죄송합니다. 김정수 사무처장으로부터 잠깐 좀 이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자꾸 이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사이에 마치 국민연금의 문제를 공무원연금의 문제인 것처럼 이제 자꾸 전가시켜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똑같이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그 어폐가 있습니다. 이 연금 자체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할 수 없을 때는 국가나 사회가 그것을 노후를 보장해 줘야 되는 성격입니다. 국민도 이번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 피해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정말 단순 비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아까 보수 문제 얘기했지만 보수에 있어서 그런 격차가 있다는 거 분명히 저희들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말씀 안 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일날 근무하면 2배, 또 잔업을 하면 1.5배 이런 식으로 그 수당을 받습니다. 그 예를 들더라도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비가 오면은 비상대기를 정말 식비만 받고 5,000원씩 저녁 식대만 받고 밤을 샙니다. 장마철에는 그렇고, 또 눈이 오면은 그 눈 폭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상대기를 하면서 그것도 역시 식비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특별명령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산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예, 알겠는데요. 얘기하면서 그렇고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확한 그런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를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김정수 사무총장이 공무원에게 마치 연금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그 김용화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1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사업장하고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의 임금 구조가 지금 한 90 몇 퍼센트? 91.5%.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물론 이번 그 퇴직수당은 매우 적고 이번에 퇴직수당을 퇴직금 수준으로 높인다는 시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그 교수님 말씀하신 수치도 그게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9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그 전체 군인 또 교사 그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들 전부 다 이제 합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공무원들 대다수의 그 교사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한 60% 이상, 70% 가까이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군인 빼고 교사 빼고요. 거기로 비교해 봤을 때는 87%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체가 다 사업장이 거의 다 5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관별로. 그러면 민간 기업체 수준으로 5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그것을 비교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81%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국영기업체나 공기업 수준으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칩니다. 근데 그 비교 수치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자꾸 공무원 보수를 갖다 현실화됐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보수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한 직업이 뭡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신부들이 가장 원하는 신랑감이 공무원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무원이 그만큼 매력적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것은 모두 종합적으로 같이 해석해야 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고용 불안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년 보장이 되는 것처럼 공무원하고 그런 겁니다. 일반 근로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일반 근로자가 같을 건 같아져야 되고 공무원이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이제는 별도의 제도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올 줄 알았는데 뭐 여기서 다 어떻게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시간은 다 됐는데요. 아까 우리 김용화 교수님하고 또 김진수 교수님께서 특히 말씀해 주신 뭐 소득 재분배 성격 강화라는 부분들 그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시한 상황이니까요. 발언권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같은 것도 좀 더 시안에서 이것이 개선안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원식 교수님이나 아니면 박찬호 정책관께 특별히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두 분께서 노조에서 나와주셨습니다만 뭐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개선안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두 분 꼭 좀 참여시켜서 좀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어려운 토론이었네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 또 아까 나와주신 두 분까지 모두 6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논객 방청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100분 토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